2300 곱하기 4282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거 적어놓고 하면 하잖아요. 그냥 네. 그걸 암산을 할 거냐. 적어서 하면 훨씬 쉽잖아요. 그러니까요. 메모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인생을 일부러 하드코어 모드로 사는 거예요. 진짜로 인생을 일부러. 나 다 외워서 할 거야. 제가 적어왔는데 뭐라고 써있나요? 여자 만나기? 뭔 소리야? 그런 거 없어요. 지은이 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. 미친 소리 하지 마. 미친 소리 하지 말고. 홍준재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? 봤죠? 네, 인간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생겨난 잉여 생산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식의 축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자청님 가난했던 적 있으세요? 아주 많죠. 인생 반 이상이 가난했죠. 돈을 번 시점은 12년.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? 37 됐습니다. 25년 동안 가난했고 그렇게 살아온 거의 반만큼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봤을 거고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봤을 거고 그쵸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가난한 때는 절대 못 고치는 습관 3가지. 가난한 시절에 갖고 있던 습관 요거를 바꿨더니 내가 좀 잘 됐다. 이런 거 있으세요? 저는 메모 원래 메모 안 했었어요? 안 했죠. 20대 초반에 성공 관련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. 네네. 그때마다 항상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다이어리, 메모 이런 거에 진짜 취약해요. 그때는 휴대폰도 메모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죠. 이거를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한다는 거야. 막 네. 프랭클린이랑 막 되게 프랭클린 다이어리 유행했었죠. 나는 못하겠다. 저는 무조건 잃어버리거든. 다 지갑이든 뭐든. 그때는 안 됐었는데 휴대폰이 나오면서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 그거를 기록하는 게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.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거. 오늘 생각에 대한 것 그리고 메모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을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책 소개 좀 해주세요. 메모라는 게 새로 진화된 개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동물에서 진화를 했잖아요. 한 1만 년 전만 해도 네. 메모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. 하루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적었어요. 맞아. 부족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랑 마주쳤을 때 그냥 인사하고 그날 하루 2-3시간 동안 사냥하거나 과일 따거나 집에 돌아와서 끝! 하루의 임무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.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하기, 먹을거리 찾기, 가족 챙기기 끝. 우리는 정보의 홍수잖아요. 일어나서 카톡에 수십 명 연락 와 있지. 뉴스 기사나 유튜브는 보면서 정보들 계속 들어오지. 회사를 나간다면 아니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 취합을 해야 되지. 누가 클레임 걸지 다 해결해야 되고 결혼 안 한 사람이면 짝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과 또 커넥션을 또 이어나가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지. 정보들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성들에 대해서 뇌에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메모를 하게 되면은 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야 너 이거 떠올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. 사실은 이미 정답들을 옛날에 생각해 놨던 게 있을 거예요. 뇌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쓰다 보면은 옛날에 무의식적으로 떠올렸던 답들을 쓰게 되면서 남들보다 훨씬 이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적어놓고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풀면은 풀기 어려워요. 적는다는 건 진짜 엄청나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것 같아. 2300 곱하기 4282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거 적어놓고 하면 하잖아요.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네. 그걸 암산을 할 거냐. 적어서 하면 훨씬 쉽잖아요. 그러니까요. 메모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인생을 일부러 하드코어 모드로 사는 거예요. 진짜로 인생을 일부러. 나 다 외워서 할 거야. 그 다음에 막 욕먹잖아요. 나 왜 이렇게 잘 까먹지? 암산하니까 그렇지.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에는 잘 적는 방법, 카테고라이징 잘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생각을 잘 떠올리는 방법,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남들이 일을 해 하루에 생각을 일이라는 좋은 생각을 해. 근데 하루에 1.1씩만 꾸준히 매일매일 한다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. 옛날부터 가진 좀 철학이었거든요. 네네네. 그렇다고 제가 맨날 책을 읽거나 맨날 열심히 살지 않아요. 그냥 일주일에 한 번, 1시간만이라도 책을 읽자. 근데 그거조차도 99%가 안 하거든요. 못하죠. 사람들이 다들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못해요. 부자들이나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학벌인 사람들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책입니다.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정리해 드립니다. 드립니다. 이런 책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최근에 리뷰했던 인스타 브레인 같은 경우에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죠.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우리가 네.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게 대부분 휘발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하루에 한 개를 내는데 네. 휘발될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. 정리도 잘 안 돼 있어.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은 뭔가 많이 설치돼 있고 뭔가 많이 실행이 돼 있으면 느리단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인간의 뇌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켜져 있어요. 답장 보내야 되는데 그 일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연락
연락했어야 되는데 이게 수없이 떠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일상을 보내잖아요. 엄청난 비효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. 남들은 1씩 사는데 나는 0.8밖에 좋은 생각을 하면서 못 사는 거예요. 메모를 만약에 했어. 그게 남들을 두세 배를 앞서갈 수 있는 아이디어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거를 메모를 해. 그럼 나중에 그 아이디어들이 모이잖아요. 그럼 결국 이 사람은 하루에 1.1에서 1.2를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. 이게 365일이 되면은 개사기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. 어릴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왜냐면 그쵸. 우리가 어떤 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본다고 하면 0.1도만 틀어져도 나중에 되면은 이게 많이 차이 나니까. 어릴 때부터 하면 좋지만 김승호 회장님부터 해서 맥도날드 창업자도 그렇고 네. 거의 뭐 40, 50대 성공을 그치. 하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메모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삼성 노트에다가 매번 적거든요. 네네.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가지면서 카페 가서 그 메모들을 보면서 근데 이 메모들이 진짜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정말 인생을 확 역전시킬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존재하니까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. 네. 이런 컨셉으로 해야지 메모한 거를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만다라트라던가 생각 정리 틀이라는 걸 만들어요.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뇌를 훨씬 효율적으로 쓰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가 있는 거죠. 총균세라는 책 혹시 보셨나요? 봤죠? 네, 전 총균세라는 책에 대해서 자청님한테 소개를 들었었는데 인간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생겨난 잉여 생산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식의 축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 민족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맞아요. 네, 그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해요. 어떤 사람은 기록을 안 해. 이게 일단 하나 차이가 나고요. 어떤 사람은요, 그 전날에 목표로 했던 행동, 내가 몸무게를 낮춘다라는 목표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그걸 써놔요. 문인데도 써놓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하면 안 까먹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그냥 머릿속에 잡고 있으려고 그래. 머릿속에 잡은 거를 놓치는 순간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메모를 많이 해놓게 되면은 자고 일어났을 때도 이 목표를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생기게 되고. 그래, 이게 메모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메모를 안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뇌에서는 그걸 붙잡으려고 계속 뇌용량을 써요. 맞아. 이게 네. 굉장히 문제가 있죠. 쓰고 치워버려야 돼. 쓰고 치워버리고 내가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거기를 가서 열면은 내가 기록한 것들이 존재한다. 머릿속에 막 떠 있는 것들. 그 불안감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거든요. 맞아요. 저 가난할 때 인생이 엄청 복잡했어요. 갑자기? 예, 진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거든요. 제가 유튜브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또 더 나아갈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평일에는 실무를 하기 바쁘잖아요.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점심은 완전히 비워놔요. 밥을 혼자 먹고 카페를 혼자 가는데 대신에 핸드폰을 꺼놓고 두고 나가요. 이번에도 제가 발리 가서 했던 건데 네네. 메모지에다가 그냥 펜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딱 나가는 거예요. 밥 먹으면서 분명히 그 주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라던가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둥둥 떠다니는 게 있어. 하늘을 보면서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거예요. 아이디어랑 내가 했어야 되는 일이랑.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져. 원래는 이걸 안 했다는 생각에 나 뭐 있었는데 하면서 잡기가 싫으니까 그냥 놀면서 그냥 외면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하면은 마음이 일단 편해져요. 더 이상 뇌에서 이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편해지고 딱 월요일이 되는 순간 여기서 했어야 될 거를 빠바바박 딱 처리를 해. 중요도를 하는 거죠. 어떤 거는 5분 걸리고 어떤 거는 10분 걸리고 어떤 건 1시간 걸리고 5분 10분 걸리는 것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. 맞아. 너무 하기가 싫은 거야. 막 뭐 차량 막 보험 등록 막 이런 거 너무 싫단 말이야. 하기 싫지. 너무 진짜 하기 싫지. 그런 거를 시간으로 나눠서 출근하자마자 10시에 출근했어요. 그러면은 3시간 동안 정말 1시간씩 걸리는 거를 집중해서 빠바박 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2시부터 이 귀찮은 일만 딱 하는 거예요. 4시에도 끝날 일인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불안하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생각나는 걸 해. 4시면은 끝날 일이 7시까지 됐는데 5분 10분짜리가 또 남아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난 왜 이러지? 무한 반복이 되는 건데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라는 책에서는 방금 말했던 거를 훨씬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. 제가 적어왔는데 뭐라고 써있나요? 여자 만나기? 뭔 소리야? 그럼 없어요. 지은이 뭐 이런 거를 여기다 쓰시면 어떡해요?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. 미친 소리 하지 마. 미친 소리 하지 말래. 여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 일이랑 일상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한 6번을 이렇게 딱딱딱딱 접으면은 한 면당 16개씩 적을 수가 있어요. 이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? 네. 이 방법만 알면 이 책 안 사도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뭔가, 16개를 그냥 네. 근데 채우고 싶은 만큼만 채우는 거예요. 네네. 이거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.
중요도를 3단계, 4단계로 나눠가지고 네. 진짜 중요한 건 동그라미 치고 적당한 건 뭐 세모 치고 안정당한 건 뭐 X를 치고 네.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날리는 거예요. 생각정리 트리 검색하시면 이 책을 안 보더라도 네.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. 되게 중요하다.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외면했던 것들을 쓰게 되잖아요. 네네. 이게 또 채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. 뭐 이렇게 한다던가 네. 만다라트라는 것도 있어요. 여기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네. 투타 겸업하는 야구 선수가 요 방식으로 되게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. 문제를 9칸으로 나눈 다음에 경쟁자를 하려면 이뤄야 되는 8가지가 나머지 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얘를 또 다시 중간에 넣고 생각 확장하는 식으로. 이렇게 네. 제가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. 막막하단 말이야 진짜. 만다라트를 적어서 유튜브 하기라고 되어 있어. 편집, 컨텐츠 소싱, 촬영 장비 9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 촬영 장비에서 9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, 녹음기 뭐 2만 원짜리, 뭐 삼각대 1,000원짜리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재미가 있어요. 생각하는 것 자체 스트레스 부정자극인데 이거를 긍정자극으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머릿속에 문제가 떠오르잖아요.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. 문제 해결법은 무조건 2개예요. 하나는 실제로 그걸 해결하는 거, 하나는 잊어버리는 거.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요. 야 잊어. 야 잊어. 뭐 그거 생각하냐. 다 지나가. 잊어. 상태 메시지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.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.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. 그 방법도 있다는 거야. 그 방법도 그렇죠.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 정리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? 공감을 못 해요. 나 요즘 힘들어. 그래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자, 이 방법을 찾아.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위로해줘. 위로와 공감. 두 가지 방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위로와 공감은 없는 책이다. 방법만 나와 있어요. 방법이 엄청 나와 있습니다.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렇다고 복주환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.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.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전체 회사 사람들한테 네. 저희 회사 사용 설명서라는 걸 써서 줬어요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결국 2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문제 해결사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회피형이 있는 거예요. 무능한 직원들은 이런 책을 찾아오세요 라고 만약에 말을 했어. 회피형들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데 그러고 끝이에요.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하면서 이걸 시킨 상사를 탓하거나 아니면 내 처지를 그냥 원망하거나. 문제 해결사라는 거는 세상을 그냥 게임으로 바라보는 거야. 이게 없어? 그거 없으면 그게 퀴즈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한두 권 정도가 있으면은 그럼 다른 국가에도 이게 한두 권이 있겠구나 라고 이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예시가 나와요. 자영업자들이 날씨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. 그렇구나. 제가 깜짝 놀란 게 북카페를 열었는데 비가 오는 날은 매출이 20-30%로 급감해요. 20-30%가 빠지는 게 아니라 20-30%로 급감한다고? 네네네네. 엄청 차이 나는구나. 저는 근데 날씨에 되게 영향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. 네네. 그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에요. 네. 그런 건 알고 있어요.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비가 오면은 최대한 밖을 안 나가게끔 뇌에서 진화가 돼 있어요. 네. 왜냐면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집안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울감이라는 걸 줘요.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네네. 뇌에서. 만약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왔어. 그 다음에 갰어도 오후 7시에 보통 와야 되는 인원수가 100명이면 30명밖에 안 와요. 그 2시간이 왔다는 것 사실만으로도.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예시가 있냐면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. 돈이 왔어. 날씨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구나 하면서 매출이 2배가 뛰었대요. 문제 해결사가 아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. 기분 좋네 끝이야. 근데 이 문제 해결사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. 날씨의 변동에 따라 매출이 달라진다. 그럼 매출이 달라진다는 거는 단풍이 들었다, 벚꽃이 어떻게 됐다, 아니면 추워졌다. 어떤 날씨에 따라서 이 매출이라는 걸 변동시킬 수 있는 공식이 있구나라고 이 사람이 느끼면서 스노우 쿠폰이라는 걸 만들었어. 눈 오는 날은 오히려 할인 쿠폰들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. 날씨에 따라서 이벤트를 만들면서 매출을 급상승을 시키는 전략을 책에 나와요.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만 어려운 난이도만 있는 거야. 그죠. 그래서 제가 클라이밍이라는 걸 하는데 레벨이 1부터 100까지가 있어요. 일주일에 한 개씩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. 그럼 레벨 30은 레벨 60을 손도 못 대요. 못 깨는 건 아니잖아요. 60이 되면 깰 수 있는 거고. 그죠. 돈을 버는 것, 뭐 아니면 유튜브를 잘하는 것, 어떤 분야에 성공을 한다. 이런 거는 문제 해결력만 그냥 키우면은 되는 것 같다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걸 믿지를 못하고 이거 해봤자 안 돼. 이렇게 되면서 레벨 0에서 그냥 쭉 외우니까 성장 자체도 안 되고 부자도 안 되는 거죠. 이 책에서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.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.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생각은 병렬로 안 이루어지거든요. 어떤 생각에 딱 꽂히면 그거 말고 다른 생각으로 차선을 갈아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동시에 2개 차선을 가는 게. 내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.
여기서 말하는 생각 정리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모든 문제가 그래요. 남녀 관계도 그렇고 얘를 지켜줘야 되고 아니면 얘랑 잘 수도 있는 거고 얘랑 결혼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. 오늘 이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. 정리를 하면은 이 책이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는 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네. 이제 이 책 자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정체성을 부여를 해주고 첫 번째는 네네. 연습해 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평생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. 그리고 책이 쉽게 써져 있어요. 그림으로 되게 잘 설명되어 있고 네. 일본 책들이 이렇게 되게 쉽게 잘 써져 있거든요. 복주원이라는 작가가 일본 책을 되게 좋아해요. 네. 그런 형식으로 너무 잘 써져 있어서 저는 1시간 만에 봤어요. 근데 물론 이제 깊게 읽으면 정말 오래 봐야 될 책인데 네.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. 그럼 이걸 내 스타일로 해석해야겠다. 결론적으로는 책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. 돈과 운을 부르는 생각 정리의 비밀이 40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메모를 해야겠다면 어떤 식으로 메모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입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모의 필요성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느꼈다면 한번 메모하는 방식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? 이 책은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